네, 저는 구례 피아골에서 오늘 서울까지 이렇게 출장을 왔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다들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로 14년째 농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농이 아닌 저는 창업농이고요. 22살에 시골로 들어와서 고향인 곳에서 창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농업이 또 다시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 창업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 겁내하지 마시고요.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지리산 피아골에서 어떤 창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농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마지막 이야기일 거예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농촌에 오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들을 질문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영상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TV로 보신 영상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어떤 농촌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리산 피아골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 짧게 저의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피아골에서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들 저에게 3년 안에 망할 거라고 했었어요. 왜? 저는 흔하디 흔한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다들 힘들어서 3년 안에 회사를 망할 거라고 했지만은 제가 2011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9년 동안 잘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저희만의 차별성, 경쟁력, 스토리를 입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현재 잘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회사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요, 지리산 피아골 식품이라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2011년에 설립해서 5명의 농업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청년 농업인 숫자가 좀 잘못 오류가 되긴 했는데 8명 해서 여자 5명, 남성 3명 이렇게 청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통 발효식품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피아골 미선씨라는 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좀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전통식품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을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가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의 이름 미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청정 지역이 피아골을 이렇게 함께 조합을 해서 지금 저희는 피아골 미선씨라는 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 유통은 백화점도 하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생협, 홈쇼핑 등 다양하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다음에 창업을 하신다면 저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상표 등록. 네, 이 상표 등록은 저는 가공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특허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특허만 생각하다가 많이 상표 등록을 놓치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만의 브랜드 상표 등록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향후 내가 10년, 20년 나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쌓였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저는 이렇게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표 등록을 저는 먼저 하고 이렇게 창업을 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쉬운 예는 이거예요. 올 겨울에 혹시 토끼 모양 모자 아세요? 이렇게 귀를 뽁뽁 누르면 모자가 이렇게 귀가 올라갔잖아요. 개발자는 따로 있었어요. 개발자는 따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놓치고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걸 등록을 해버려서 고스란히 이렇게 뺏기게 됐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처음부터 답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 지금도 저는 유통에 많이 목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뭐 다른 사람 요즘 마케팅 교육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좀 문어발처럼 이렇게 많이 처음에 거미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제품에 맞는 그런 유통망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씩 가지가 차서 이렇게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으로 해서 유통망을 좀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인들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매장 가서 제품을 많이 안 사고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중동, 유럽 등 많은 나라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수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수출관에서 처음부터 피아골 미선씨의 된장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을 이렇게 국내로 초청을 합니다. 국내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 상품을 가지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데 그때 저희의 이런 된장을 가져가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맛 등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수차례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2015년부터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어떠세요? 사진 지금 화면 속에 젊은 친구들 보이죠? 굉장히 밝은 청년들. 네, 저와 함께 가고 있는 초창기 멤버들이고요. 다들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인식은 농촌에 청년이 들어오면 능력이 없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러한 편견이 14년 전에는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 친구들 과감하게 도시에서 이제 본인들의 전공을 가는 도중에 농촌에서의 그런 창업을 생각하고 지금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꼭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본인들의 잘하는 장점을 살려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의 준비에 있어서는 요즘은 정부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지자체에서도 도움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은 너무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제가 하고 있는 1차 농산물인데요. 저희 1차 농산물은 여러분들 봄에 나오는 고로쇠 수액 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수액을 가지고 저희는 2차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수액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꿀, 그리고 산나물 등을 가지고 2차 가공품을 현재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저희 매출의 주력 품목인 네, 저희 2차 가공품이고요. 일단 대표적인 저희 품목 중에 하나가 고로쇠 된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담을 때 일반 물이 아닌 고로쇠 수액으로 이렇게 장을 담아서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됐던 첫 번째가 과연 나는 어떤 된장을 만들 거냐?
네, 왜 다들 나에게 3년 안에 망할 거라 했으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미 국내에는 장류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있는 전라남도에가 장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가격대에 맞춰서 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나는 프리미엄 장을 만들 거냐라는 두 가지 길에 있어서 저는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선택을 하니까요, 저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는 이 장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 프리미엄을 선택을 잘했다는 걸, 네,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은 오히려 소비자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왜? 이 집 장을 먹어보니까 1년이 가격대는 좀 있지만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품질이 항상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프리미엄은 제가 하는 마케팅보다 고객님들이 해주는 마케팅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로쇠 된장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장. 그래서 간장도 저희는 되게 지금 뭐 호텔에도 납품할 정도로 비싼 가격이지만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화면 속에 보면 정말 일반적인 식품이지만 고추장을 보면 저희는 8개월, 1년씩 숙성하지 않고 바로 즉석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제목 보면 냄새 없는 청국장이라고 쓰여 있죠. 일반적인 청국장은 우리가 냄새가 있는 청국장, 근데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죠. 청국장은 냄새가 있는 게 당연해 라고 하시는데, 청국장이 매출이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그 옛날에 그런 구수하고 쿰쿰한 조금 냄새가 났었는데, 갈수록 매출 비교를 해보면 청국장이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에 들어가니까는 사람들은 된장도 몸에 좋은 걸 알아. 근데 청국장이 더 몸에 좋은 건 알지만은 이렇게 가정에서 끓였을 때 냄새 배이는 것도 싫고 옆에 가정에 피해 주는 것도 싫어서 좋은 영양분이 많은 청국장을 갈수록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역으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청국장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걸까? 라는 그런 과정에서 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바꾸니까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으로 새로운 저희 청국장이 이렇게 개발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장지를 바꿨습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포장지를 이렇게 일반 랩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진공을 하고 2차에는 지퍼팩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소비자분들의 리뷰가 맛도 좋지만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남았을 때 여기에 넣어서 그냥 지퍼만 딱 닫아서 냉동 보관을 하면 되니까 너무 좋다는 리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국장은 우리가 국으로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국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요즘 직장인분들 아침에 식사 잘 안 하시니까 요플레 하나에 이 청국장을 생으로 해서 비벼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응용해서 계란말이에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청국장을 만들었더니 이게 오히려 지금 저희 수출 품목 중에서 효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공식품을 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던 이유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창업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나는 농촌에서 뭘 해야 될까? 뭔가 가공품을 하고 싶어. 근데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런 기본 베이스 제품을 가지고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상품들 다 기존에 있던 이런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잖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약간 좀 멀리 하는 이유를 찾으니까는 이게 새로운 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특용 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기본 베이스에서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2차 가공품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3차 산업이고요. 피아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되게 계곡도 깨끗하고 그리고 단풍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가 조금 제가 나름대로 조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농촌답지 못하는 제 고향. 다른 친구들은 뭐 쌀농사, 뭐 과수 이런 농업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피아골은 이렇게 관광으로 소득을 좀 많이 올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의 좀 컴플렉스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리고 6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광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는 비전 중에 하나는 저는 1, 2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3차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된장, 고추장 이런 양념들을 이렇게 식당의 반찬 그리고 소스로 내놓으면서 현장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저희는 지금 자체 판매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판매장을 경험하면서 또 체험학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저는 매출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이쪽 비전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선 씨가 살고 있는 곳은 관광지니까는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요즘 인스타 보고 되게 좀 독특한 카페들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3차 산업이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틀에서 저는 좀 더 벗어나셔서 이러한 서비스업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된장 고추장을 뭐 전문으로 배웠을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식당업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음식의 기본적인 양념, 장이잖아요. 이 장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저는 사실 애완동물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애완동물학과를 전공을 했지만은 좋아하는 일만 사람이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잘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취미가 직업이 된다는 요즘 그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이렇게 살리니까는 저의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22살에 저는 제 고향인 피아골로 돌아왔고요. 처음부터 뭐 잘 됐을까요? 다들 제가 이렇게 뭐 공장도 세우고 뭐 직원들도 8명 있고 하면 이렇게 금수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공장을 처음부터 자본금이나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매실 유통, 농산물 유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농촌에 대한 편견. 네, 농촌은 낙후된 곳. 하지만 지금 농촌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농촌은 굉장히 비전이 있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외롭게 좀 창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노력이라는 것도 많이 좀 필요했었고 중간에 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의 저를 좀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게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좀 길게 저는 시간을 가지고 좀 투자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설계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5년간 저는 창업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그 5년 뒤에는 뭔가 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년 뒤에도 저는 솥단지 3개하고 장독 50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일단은 된장은 만들었는데 판매할 곳이 없다는 거. 예, 판매할 곳이 없어서 이 판로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시간도 많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특히 온라인 쪽으로 친구들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유튜브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길게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왔지만은 여러분들은 힘들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목표를 재설정했던 이유가 많이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리고 유통에서 되게 많이 좀 큰 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여러 가지 인증을 많이 땄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햇섭 그리고 뭐 품질 인증, 원료를 인증해주는 전통식품 이러한 인증을 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은 이게 더 플러스가 많다는 거. 그래서 혹시 가공품에 대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저는 이러한 인증은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남에게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잘 만들었어. 그러면 그래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 근거가 뭐가 있어? 라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인증들이 저는 따놓으면 좋고요. 이렇게 인증을 따다 보면 회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다져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잘 몰랐기 때문에 했었는데 요즘은 무료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 요즘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러한 인증들은 크게 많이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는 것도 좀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네, 이렇게 승부수를 제가 걸었던 게 프리미엄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처음부터 큰 공장을 막 지어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10개를 만들더라도 정말로 좋은 재료로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격 받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게 저희 회사 차량인데요. 제가 이렇게 비싸게 팔 테다. 왜? 저는 좋은 원료로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매를 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차량에 랩핑을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차가 보면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원도 좀 힘입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영상 첫 화면에 제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허덕이기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거 아세요? 뭐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우리 예전에는 너무 뭐 형식적인 이야기야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제 조금씩 저희의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도 많이 인정받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저희 장 중에서 원료가 고로쇠 수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 원료가 오히려 이제는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고로쇠 수액도 지금 냉동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는 직접 생산이 별로 없어요. 직접 생산은 20%밖에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 80%는 농가 매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가공 공장에도 저희는 자동화 기계가 없고 다 반자동화 해서 여기에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판매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다음에 가공품이 나왔는데 뭔가 선보일 장소가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판매장에서 수수료 없이 한번 시험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학습, 저희가 3차 산업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다 하지 않고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강사를 지역 주민분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 3차를 다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혼자서 1, 2, 3차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우물을 좀 깊게 이렇게 파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1차 하시는 분들은 2차, 3차 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고 안정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제 경험 삼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1차가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2차는 60%, 3차가 체험학습이 현재 지금 2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매출 이렇게 10억 했었고요. 올해는 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체험학습이 많이 못 와가지고 현장은 좀 어려웠지만은 온라인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매출 구조는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신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곳 피아골에 저희의 또 제2의 꿈을 펼쳐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문화, 예술, 전시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 이 시골에서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 하나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업종이 농촌에서 가능하다는 거. 예전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은 꼭 뭐 서울이나 도시에서만 컴퓨터를 했는데 농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시에서만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촌에서도 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일자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농업은 어떤 분야에도 다 접목할 수 있고 폭이 넓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영상들과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조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게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에는 행복을 저도 쫓아갔다면 이제는 제가 가고 있는 이 농업의 분야를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꾸니까는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서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 저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였잖아요.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부로 뭐 느껴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농업이라는 분야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을 확신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많이 조금 부족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시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농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14년 여기까지 왔다 했잖아요. 그 안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6차 산업들이 많이 이렇게 변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농업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지역 자원 활용인데요. 저도 지금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1차, 2차, 3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례인데요. 구례 하면 뭐 키워드가 뭐 청정, 피약골, 지리산, 뭐 산수유 좀 유명하죠. 있는데 여기에 우리밀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지금 구례에서 우리밀을 가지고 빵집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여기 빵집 보셨죠? 정말 놀라웠던 게 지금 구례가 사실 되게 작은 이렇게 군이거든요. 작은 군인데